먼저 창의성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 이제 창의성 주제를 내가 다뤄야 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AI가 과연 창의적인가? 미드저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과연 창의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대표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가 과연 AI 기술인가 자체도 고민을 해볼 수는 물론 있겠죠. 일단 미드저니를 뭐 AI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게 AI의 대표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AI의 기술 일반이 또는 미드저니 형태의 어떤 뭐 AI 기술이 과연 창의적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게 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창의성을 구성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설정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많이 드는 예시, 낙태는 그런가 라고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됐죠? 태아가 과연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태아가 사람이려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어보션, 낙태에 대한 주제를 탐구해서만 알 수가 없고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찾아봐야만, 리서치를 해봐야만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이 과연 창의적인가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AI 문헌만 가지고 AI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문헌을 찾아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요. 또 조금 분리되는 문제죠. 우린 지적재산 문제도 같이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AI 또는 미드저니 같은 기술 또는 챗 GPT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든 어떤 자료들이 과연 지적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인가 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지적 재산은 어떤 기준에서 부여되어야 하는지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 어떤 지적 재산은 바로 그것이 창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부여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것 또는 창의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적 재산을 부여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이론 중에 반드시 이렇게 창의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적 재산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꼭 창의성 얘기를 다뤄야 하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해야 될 얘기,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즉 예를 들면 AI에 의해서 만든 작품이 과연 창의적인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 내내 한번 마음속에 AI의 창의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이래서 AI에 의해서 만든 작품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스탠포드 인사이클로피디아에 있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그간의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 우리가 뭘 논의하려고 하는 건가? 자,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창작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술 철학, 미술 철학, 미학에서는 무엇이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가, 예술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미학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아름답게 만드는가, 뷰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조금 달라요. 아름다운지 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트인지 예술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고 우리는 예술인지 아름다운지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창의적인 것인지 라고 물어볼 때, 그렇죠? 바로 도대체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창의적인지, 무엇이 이것을 창의적으로 만드는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새로운 거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더 충족해야만 우리는 이걸 창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꼭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이론, 기술, 철학적인 어떤 새로운 답을 찾은 경우,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건 예술에만 고유한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우리가 수학이나 논리 문제를 풀었다 하는 어떤 결과물, 프로덕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창의적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 말고도 우리가 어떤 과정, 프로세스, 그렇죠?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게 참 너 창의적으로 그 결과를 풀어냈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창의성이 어떤 생산품의 프로덕트의 새로움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따랐던 규칙이 아닌 방식으로 얘가 그렇게 문제를 뭐 풀었네,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네 한다면 과정이 창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럴 때는 그동안의 규칙을 안 따랐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게 의식적으로 뭘 만들었어야 되나요? 아니면 너 되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었네?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터, 창의적인 것을 만든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자기만의 에이전시, 주체성을 표현해야 되는 걸까요? 그 사람만의 뭔가를?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의 뭔가인데 그게 일부러 딱 그거 만들려고 만든 아주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이긴 한데 뭐 의도가 없이 막 무의식적으로 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도 역시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창의성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창의성은 뭐 뉴런의 어떤 몇 번 뭐가 움직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인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창의적인 행위나 뭐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인과적 과정을 거치면 창의성이 산출되도록 그걸 모방할 수도 있을까요? 또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은 뭘까요? 아까는 뭐였어요? 생산물, 프로덕트가 참 창의적이네, 새롭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는 과정이 참 참신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사람이 창의적이네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창의적인 건 또 뭘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적이라는 건 어떤 덕목이어야 할까요? 미덕 이론, 이거는 사실 덕이론, virtue ethics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철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가 도덕적이거나 어떤 행위의 의지 그런 걸 보고서 덕목을 결정한 도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virtue ethics에서는 그런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지속적인 성품을 통해서 뭔가 발현돼야 되고 이런 식의 좀 특유한 그런 걸 취하고 있는데요. 창의성의 발현이라는 것도 마치 사람이 어떤 성품이 좋은 것처럼 어떤 지속적이고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이 창의적이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걸 알아야 존재의 창의성, 어떤 행위 주체의 창의성의 어떤 그 특성, 그 존재 조건을 알아야 우리가 AI가 창의적이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또는 AI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또는 현재 AI는 창의적이지 않지만 특정한 기술, 특정한 능력을 갖추는 기준을 딱 넘어서서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걔는 창의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밝혀내면 그 다음에 AI가 창의적이란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는 지금은 창의적이지 않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지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생각보다 복잡하죠. 창의성이 뭔지 하는 고민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바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첫 번째, 우리 7개 정도 꼭지를 다룰 거예요. 제가 아주 사소하게 그 스탠포드에 나와 있는 꼭지들 중에 몇 가지를 살짝 간단하게 넘어가거나 번호를 조금 다시 매긴 게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요 7가지 꼭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첫째는 창의성의 그럼 대상은 뭐냐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조금 전에 얘기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로 그 대상 중에서 산출물에 초점을 둔 고전적인 정의, 표준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창의적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고전적인 것을 넘어서서 다른 조건들이 좀 더 있어야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살펴보고요. 그런 것이 창의적인 것이라면, 창의성이라면 우리가 과연 창의성이 좀 없던 사람도 배워서 창의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그것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대상인가, 뭐 뉴런이 어떻게 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대상인가. 그 다음에 창의성의 인지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설명이 가능한 거라면 어떤 뭐 단계를 거쳐서 하는 창의성이란 이렇게 해서 발현되는 인지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과연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창의적이 아직 아닌 것인지, 아직 아니고 인공지능도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조건을 성취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따져보는 마지막 7번째 꼭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